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시작하셨구만요. 예, 가볍게 또 인사 한 번씩 하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익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종원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홍익당에서 정책 맡고 있는 이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당 대전시당 준비하는 김진훈입니다. 예. 상태가 별로신 네. 분도 계시고. 예,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저희 방송 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린이하고 같이 이렇게 노는 게 에너지를 많이 쓰시긴 하겠죠. 특히 아들 둘이랑 어떻게 예. 레슬링을 많이 합니다. 대단하세요. 준우가 아직 뭐 이게 강하게 요구해 오지 않았어요, 저는. 특히 이제 자매면 그러니까 남매면 괜찮은데 아들 둘이면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큰일. 앞으로 걱정이실 겁니다. 저쪽도 아들 둘이죠. 모른다. 네. 고생하셨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대. 예. 지금 전몇 퍼센트로? 26% 좀 전에 네. 봤습니다. 26%요? 1,100만 명. 넘었던 예. 것 같은데. 1,100만 예. 명. 1,100만. 그 표 중에 얼마나 될까요, 제 표는?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 분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예. 예. 출구 조사를 하셨네요. 예, 대충 물어봤더니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 이게 아무튼 제가 막 5% 질렀다가 예. 요즘은 1%만 돼도 어디냐 하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만. 이게 왜냐면 1%만 생각해도 몇만 표죠. 선거권자가 더 늘었어요, 이번에. 그래요? 그렇네요. 예, 그 4천, 저도 대충 계산으로 한 3,500만, 600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4,200만 되나요, 이번에? 예. 그중에 예. 선거권자 선거권자 중에 1%면 어마어마한 거죠. 35만이요. 예. 예. 투표하시는 분들 중에 1% 35만 예상이 되는 거죠. 35만.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 중에 또 1%만 해도 네, 이제 그렇죠. 총상한 우리 목표치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요?라는 의견 나오셨습니다. 예. 지금 전 쫄아서 원래 이게 1% 얘기하고 항상 있었는데 최악을 가정했을 때 예. 행복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최악을 가정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유튜브에서 저희 좋아해 주시는 분이 3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 3만 명이 뭐 다 똑같이 같은 정치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닐 거고 네. 저희가 또 늦게 나온 것도 있잖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연이 오늘 트위터에 예. 문재인 씨 찍었다고 윤홍식 대표님 미안해요라고 쓴 글을 올리지 마셔야 그걸 왜 올리셨는지. 비양심적이십니다.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마시고. 네, 그 밑에 댓글이 예. 저도 윤홍식 대표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라는 댓글이 또 달렸어요. 그러니까 뭐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미안할 짓을 왜 하세요? 진입한 시간도 또 계산을 해야죠. 예. 네. 아무튼 이제 사전 투표까지 시작되니까 아무튼 그렇죠. 이게 진짜 이제 선거가 임박했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예, 개표는 열어봐야 알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뭐가 이렇게 자꾸 날아오는지. 예. 어제 왜 놀라시나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그러셨군요. 지금 예.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유튜브 네. 나오고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찍었다는 분 소리가 안 나? 나오시네요. 유튜브 혹시 소리 안 나나요?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랑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튼 지금 뭐 외국에서도 외국에서 저 찍어주셨다고 연락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저희 유튜브 현재 듣는 분들 중에 10% 정도는 외국에 계신 교민들로 현재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또 예예. 그분들의 어떤 그런 또 힘이 모아지면 우리나라에 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번에 양심을 응원해 주시면 이 나라가 이제 움직입니다. 양심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당선을 떠나서 지금 얼마나 많은 표가 또 모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저희들의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예.
네, 아니 지금 소성리 어제 소성리 다녀오셨는데 좀 얘기 좀 네, 해주십사는 말씀 지금 올리셨네요. 아껴두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오시면 하려고. 예. 이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 가져오신 거네요. 소성리에서 받은 겁니다. 예. 이거 원래 재활용해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고 이제 방송을 위해서 조금 가져왔습니다. 네. 열악해요. 지금 거기 상황이 열악합니다. 어제 저희 있을 때만 해도 두 번 정도 차량이 이 부식 차량이라고 하면서 뭔가 번호판도 없이 몰래 지나가려다가 한번 발각되고, 두 번째 발각된 차량에서는 경유가 나와가지고 부식차인데 경유가 나와서 그렇죠. 시끄러웠죠. 그런데 제가 놀란 게 저희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있는데 번호판을 안 단 차량이 지나가니까 예. 거기 계시던 주민들 또 시민 여러분들이 뛰어가서 차 앞에 바로 막아버리더라고요. 차 앞에 바로 앉아. 그런데 꼬맹이들까지도 거기 겁 없이 딱 가서 앉아서 버티는데, 네. 아무튼 아무튼 참 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까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일반적으로 그냥 평화롭게 살던 네. 국민들이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참. 그 아이들까지 지금 나서야 되는, 나라에서 하는 일에 아이들까지 나서서 저항을 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라는 게 지랄 같죠. 그래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답답하네요. 네. 예. 그리고 어제 가기 전까지만 해도 현장 상황을 정확히 보기 전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는데 네. 막상 가 보니까 네. 정말 마을 주민 몇 분하고 그 종교 단체에서 오신 분들 하고 그다음에 아주 군소정당. 예. 저희만큼 군소정당들. 예. 그런 분들 몇 분 빼고는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힘 있는 분들은 다 어디 네. 계신 거죠? 너무 안타깝던데. 저도 가서 이제 마을 주민 어르신들하고도 얘기 나눠보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어르신 한 분이랑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데 힘이 없다. 네. 많은 분들이 나서 주시지만 다 힘이 없다. 그래서 힘들다. 그런데 저만 해도 명색이 또 대선 주자라고 갔는데 저도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과 힘 없지만 우리 한번 다 힘 모아서 해보자 하는 말씀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많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가서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힘듭니다. 힘없는 분들끼리 모여서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들은요 엄청나게 많던데요. 어제 우리가 있을 때만 해도 네, 기본적으로 상주하는 그 경찰 병력이 1,000명 정도 지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엄청난 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제 증원이 되고 할 테니까 상황이 일촉즉발이에요. 평온하다가도 금방 차 하나 지나갈 때 바로 이 대치가 이루어지면서 네. 경찰들이 또 바로 몰려옵니다. 몇백 명이. 어휴.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을 또 괴롭히는 아주 그 시끄러운 그 경고 방송이 계속 나오고요. 어르신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 경고 방송 나올 때마다 가서 한 어르신이 막 거의 어제는 도로에서 거의 그냥 쓰러지시면서 막 항의하고 하는 걸 저희 옆에서 또 보고 왔습니다만, 응원해드리고 왔습니다만, 이 상황이 심각하다. 그래서 계속 들려오는 소문도 오늘 밤에 들어올지 모른다 하면서 경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편히 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계속해서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뭔 전쟁터도 아니고 이게 뭔 짓인지 싶습니다. 참 요즘 보니까 뭐 어떤 후보님은 그쪽 위한 정책을 많이 안 했는데 서민 대통령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서민 대통령이면 그런데 가서 좀 서민들을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힘이 없는 걸 한탄하고 왔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고, 저보다 힘 있는 분들 제발 좀 그 양심을 위해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뭐제 피말리죠. 이런 상황이라는 게. 예. 경찰들도 고생입니다. 뭔 짓입니까? 나라가 시키니까 거기서 그러고 있을 텐데. 그렇죠. 이런 일을 안 겪게 해야 되는데 이 못된 정부는 항상 국민들끼리 싸움을 붙입니다. 경찰하고 국민 싸우는 것도요, 이 못된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황교안 이상한 소리 하더군요. 또 어떤 얘기를? 뭐 그 얘기신가요? 아무튼 뭐 자체 평가하고 뭐. 그 말씀이요. 네. 무기 쓰는 나라가 원래 돈 내는 거라고 이 말까지 이건- 했다고요? 야, 좀 심한데요. 쌍욕은 삼가하겠습니다만은 아니 그게 무기를 미군이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서울 가장 우리나라 중요한 서울이라는 지역을 예. 보호해 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서울 보호가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아니 원래 참 그게 애매한 아니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쓰겠다고 예, 이거 정확히 애초에 들어온 나라 정확히 거잖아요. 지금 이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게 이 예. 무기를 운용하고 무기를 이 관리하면서 이쪽 그 어떤 무기에 대한 그 소유권 행사를 하는 그 주체가 미군입니까 아니면 저희 한국군입니까? 지금 말이 미국이- 왔다 갔다 미국이죠. 하는군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국민들을 정말 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대충 질러놓고 살짝씩 까고 있구만요. 예, 자기들 말 바꾸면서. 원래 말을 살짝 하나씩 바꿔가면서 이거 정말 국정조사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게 네. 왜 우리끼리 얘기를 해야 하는지 네. 국민들이 왜 그 정보를 지금 찾아야죠? 정부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그렇죠. 예, 우리 국민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냥 뭐 터지면 정부가 얘기하는 거 없고 뭐 구제역이나 뭐 AI나 다 국민들이 먼저 조사를 다 하고 다니거든요. 정보는 국민들이 다 전파해서 알고 있고 정부는 나중에 뒷북치고 이번에 성주도 솔직히 기존의 정부 여당의 강력한 지지층인 일종의 고장인데 여러분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비양심적인 정부가 하는 일에 당하는 거는 가장 열성적인 지도자 지지를 했던 그 지역이라도 그냥 비양심적인 의사결정하면 그냥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어떤 기득 정치인의 이제 지방색, 지역색에 의존해서 그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거 그런 것들에 사실 속지 않는 국민이 되어야 이 시대가 끝나겠죠. 소시오패스를 직장에서 다닐 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시오패스들 옆에 있으면 남들이 소시오패스라고 해도 안 믿어요. 본인이 당하기 전까지. 예. 본인이 아주 험한 꼴 당하고 나면은 이 실상을 명확히 알게 되죠. 그런데 남들 다 당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네. 지금 이 한두 건에서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못 알아채니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예. 정치인들 누구도 믿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믿지 마시고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 항상 보려고 합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봐야 이 상황이 보여요. 정치인들의 이 썩어 빠진 정신으로는요 안 보여요. 자기들이 뭐나 된 줄 알고 이 권력이라는 것에 취해가지고 이 허황된 생각들을 하면서 헛것을 보면서 국민들을 절로 보고 이렇게 지금 수를 놓고 있는 겁니다.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저희도 항상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예,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관련 질문. 예. 정보를 왜곡하는 업체는 표를 주면 안 되시는데 음질이 안 좋다는데 유튜브. 예. 물건 사실 때는 그렇게 분석을 잘 하시면서 솔직히 나라 예산이 400조더라고요. 400조를 한 4천만 원으로 나누면 금액이 꽤 되겠는데 1인당 그 정도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근데 이제 있어요. 국민한테 사실 뭐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 예. 일단은 공공 영역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이제 사실 못나고 뭐 못되고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여러분 아파트 관리비 지금 투명하게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투명하게 집행되시는지 사실 큰 관심 갖기 어렵죠. 아니 저만 해도 제가 부동산 쪽에 전문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만 해도 솔직히 거기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많죠. 거예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오면 그 믿고 이렇게 주고 알아서 좀 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알아서 해야 할 그 사람들이 자기 의무를 충분히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안 해서 국민이 거기까지 신경 쓰면 사실은 이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좋은 말 하셨네요. 문제는 자극적인 말들을 하는 정치질, 그러니까 일면 선동.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또 다 넘어가고 계시죠. 지금, 이번 네. 대선판에서도 이런 난무하죠 지금. 막판에 급하니까 지역색 다시 뜨고 합니다. 예,
참 너무 그나마 그나마 요새는 좀 낫다고 생각해. 옛날 같이 그렇게 지역색 오면 아예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욕하는 글들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네. 거기에 또 이제 선동리에 넘어가시는 국민들이 아직도 있으신 거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중요한데 질문 주셨어요. 네. 5.18 때부터 세월호 등 한국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언론 정책도 예. 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요. 언론은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언론의 말을 듣고 이 상황을 판단하거든요. 시국을 판단하고. 그래서 이 언론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에 끼치는 영향이 크니까 공직자에 준하여 채용이나 평가나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가 주장하는 양심 평가 지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정책에서 얘기했죠. 예.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언론사들이 솔직히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월급을 가져가려면 대기업 광고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대기업 돈을 받다 보니까 편향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책이 뭐였냐면 양심적인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정보만 전달해 달라.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싶은 게. 네, 뭐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거기서 이제 지금 종합편성 채널이나 아니 케이블 TV에서 하듯이 이제 광고 풀 같은 거를 해서 도입해서 물론 이제 자유롭게 어떤 특정 언론의 광고를 하고 싶은 것도 막지 않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광고 풀에 광고를 하면 여러 언론사에서 이제 그런 광고들을 고생 덜 하시고도 예.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이제 그 순수한 언론 행위 자체에 그 기업의 영향을 덜 받고 언론 행위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공약에도 써놓은 게요. 방향성이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광고주나 그런 국가로부터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언론이 독립돼서 양심에 의해서만 팩트에 기반해서만 언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언론의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저희 입장이라는 거고요. 현실은 쉽지 않죠. 예. 언론이 민영화돼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또 공약으로 우리가 분명히 걸고 추진해야 될 일이고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내놓을 대안은 여러분 이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시고 많은 국민이 이런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익학당 채널 있지 않습니까? 홍익당 채널과 홍익학당 채널을 통해서 하나의 언론이죠. 지금 저희가 언론의 이 어떤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 채널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가정에 한 명 정도는 저희 학당과 홍익당 채널을 구독하시고 보시는. 예. 그래서 이 깨어난 어떤 민주 시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이런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이런 게 국민들한테 더 어필하게 되고 국민들이 양심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과 이런 판단력을 갖추게 되면요, 아마 다른 언론들도 변하지 않을까요? 예. 예. 압박을 하는 거죠. 다른 그렇죠. 언론들을. 예. 계속 이 기레기짓 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 아무도 안 보는구나 하게 국민들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서비스, 언론 서비스를 제공해 보겠습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이번에 대선에 또 나가시면서 그동안에 음지에서만 듣고 있던 이 네. 유튜브 팬들이 당당하게 좀 커밍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예. 저도 아내 친구분한테 이제 아내가 저희 이제 좀 찍어달라고 소개를 하는데 아내 친구분이 또 공감해서 자기 오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오빠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이제 그렇죠. 듣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조금씩 커밍아웃을 하시는 그러니까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5년 전에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듣보잡이 웬 난리냐고 이제 와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네. 저희가 동영상 한 2,000개 올리니까 이제는 그런 분들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계속 저희는 지금 계속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변하고 네. 양심 정치 방송 새로운 언론도 저희가 이게 실제로 모델을 보여주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팩트 전달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자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판단을 돕는
이런 언론 이게 어떨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올바른 언론의 모델이지 않을까. 예. 네. 팩트를 전달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예. 네. 뭔가 주입하는 게 아니고. 네. 언론이 뭔가를 주입하려고 하는 순간 벌써 그 언론의 그 입장이라는 건 기득권의 입장일 수 있고 광고주의 입장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결국 돈과 권력의 입장이죠. 그걸 대변하는 언론들이 지금 문제죠. 그 뭐죠? 예. 그 기사가 뜨기만 하면 되니까 온갖 자극적이고 말단적인 걸로 그 기사를 그렇죠. 꾸미잖아요. 예. 예, 그런 쓰레기 같은 기사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끌고 국민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입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보도하는 이 행태를 보면은 특히 메이저 언론사를 중심으로 이번에 저희도 이 속된 말로 이 듣보잡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군수 후보들. 예. 듣보잡이라고 해서 거의 그냥 이렇게 어떤 이 이벤트성 기사 정도로만 내보내주지 네.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들이 또 여기에 동조를 하십니다. 댓글 보시면 이런 듣보잡 왜 나왔나 하는 그런 댓글 나시는데 이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이 5천만 원 넘는 인구 중에 듣보잡이 아닌 인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정치권이나 이 소위 사회 지도 리더층이라고 하는 이 유명 인사들 빼면은 5천만 명이 훨씬 넘는 나머지는 다 듣보잡이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본인이 듣보잡이면서 듣보잡을 무시하는 이 행태, 이게 언론이 조장하는 거기에 그렇죠. 같이 끄들려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언론에서 앞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자나 이런 기득권에 동조하게 만드는 네. 이런 또 언론도 그런 짓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썼나요? 그런 기사도 그런 쓰레기 기사 처음 봤는데 우리가 보낸 공보물, 네, 너무 성의 없다는 식으로 공보물 비난, 예. 진짜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 한 비판도 장, 아니고. 예, 그 한 장이 우리 거의 1억 들여서 한 들어가는 건데 염치가 없다는 식으로 내모는 엄청난 국가 세금 받아가지고 그런 거 뿌리는 정당 걸 칭찬해주고 그렇죠. 열악하게 이 시민들이 나와서 정치한다고 돈 모아서 없는 살림에 정성을 다해서 보낸 그런 공보물에 대해서는 염치가 없다고 하는 예. 그러네요. 예. 그거는 사실은 이제 단순히 그런- 기분 나쁜 그런- 문제가 그런- 아니라 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실은 모독이죠. 뭐냐면, 예.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국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누구라도 정치를 들어갈 수 있게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거대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농박을 한 거거든요. 예. 만약에 그 논설이 기존에 어떤 더 돈을 많이 쓴 것도 그 돈을 쓴 거에 비례해서 비판을 했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군수 후보도 좀 더 같은 값에서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 이 정도면 얼마든지 또 그러게요. 수긍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이 더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혈세가 얼마 들어가는 그거에 나온 퀄리티에 대비한 효율성을 전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지금 선거 제도나 비용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분이 16급 논설위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이니까 모른다는 아주 것도 중요하죠. 심각하고 알면서 그렇게 썼다고 해도 그건 그럼 황당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 더 의도가 입장 바꿔보면 불순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산업에서 신생업체가 많이 진입해서 경쟁이 강화될수록 누가 덕을 봅니까? 고객이 덕을 보잖아요. 네. 신생업체가 진입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러니까 그건 시장 원리에도 예. 반하는 어떤 독점이나 아니면 거의 사회주의적 마인드라고 네. 비난해도 하여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듣보잡들이 정치에 참가하는 게 민주주의. 제대로 민주주의일수록 듣보잡들이 끝없이 자신의 정견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하면서 무리를 만들어서 그런 진실들을 공명시키면서 이 정치를 해나가는 이런 걸 돕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죠. 이걸 틀어막고 독과점 시장 만들어 놓고 소수의 대기업들이 대세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만 지원해야지 사표는 죽어라. 듣보잡들은 다 사표일 뿐 죽어라. 이런 형태의
실태 지금 정치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요. 우리가 지금 후진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들이 바로 그런 거죠. 예. 자기 안 찍으면 사표다. 대세 안 찍으면 사표다라고 그쵸. 주장하는 네, 거는 네.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도 사실은 독재 시절이었는데 그걸 자유민주주의라고 포장하고 네, 북한을 독재라고 욕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그것도 지금 거대 정당의 행태도 똑같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다른 선택지를 없애고 자기를 찍는 게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 다 이미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야당, 여당,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미지만 다른 이미지를 팔고 있는 거죠. 저희 홍익당 입장에서는 저쪽은 125억 받고 선거하는 정당, 그 다음 당은 120억 받고 선거하는 정당일 뿐이지, 예. 예, 그분들이 뭐 국민 전체를 위한다고 그런 정책을 좋은 질문 하나 한다고 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멀쩡한 사람도 그 바닥에 들어가면 이상해지는데 그건 왜 그러는가요? 예. 아니, 이상한 놈들만 있으니까 거기서 어울리다 보면 이상해지. 그게 욕심이 충족했는데 더 존경까지 받으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솔직히 양심 추구하는 것 쪽에서는 자아실현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분들은 자아실현 욕구가 아니라 그 존경 욕구에 인정받고 머물러 있는 싶은, 것 같습니다. 예. 인정만 받으면 뭐 뭐든지 할 사람들이지. 예. 그 여기서 이제 그때 강의 때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장 있잖아요. 네. 사이코패스가 많은 주도가 된 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내가 깨어서 버티기라는 좀 힘든데 너무 센 사이코패스의 장으로 우리나라 지금 정치는 형성이 네.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들어갔을 때도 우려가 되시는 예. 것 같죠. 초아님 의견 좋죠. 원래 안 멀쩡했을 수도. 그럴 수 있죠. 제가 늘 강의 드리는 내용에도 이런 내용 나오죠. 사람들은 변절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일관되게 그 호리피에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달려오다 보니 예. 어떨 때는 야당의 모습으로, 진보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보수의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멀쩡했던 사람이 변절했네 하는 말의 또 상당수는 사실은 그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원래부터 간절하게 인정받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리 찾아간 거예요. 살아있는 사례가 그 당 이번에 옮기신 분들 아, 보면 예. 이제 이게 이데아가 그대로 표출된 좋은 사례니까. 그분들도 멀쩡하게 얘기하는 법도 알아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얘기를 하다가 네. 딱 자기 자리가 보이면 바로 모든 바로 걸 버리고 가시죠. 뛰어가죠. 근데요, 저희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이 정치권의 어떤 그 모습을 지나온 모습을 보면은 그 중에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그 정치권에 이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이 뛰어들었다가 아니다, 정말 아니다 싶어서 이 뛰쳐나오신 분들도 가끔 보이거든요. 그분들은 도저히 그 바닥에 이 본인의 양심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해서 나오신 그쵸. 분들, 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 그러니까 분- 금방 하신 그런 말씀이, 분들이 예. 홍익당으로 들어오셔야 그렇죠. 저희가 이 철학적인 지원부터 이 국민의 힘을 모아드리면서 그런 분들이 뜻을 펼 수 있게 네.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홍익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홍익당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안심하셔도 네, 됩니다. 정치 네. 경력자 오시면 멘토 바로 하나 붙여서 네. 빠른 시간 내에 깨어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 보니까 네이버 뿜에서 지금 30만 조회수가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네이버 뿜에 예. 제가 양심이 없는 건 사실 머리가 안 좋은 거다. 예. 양심은 지능이다. 그러니까 지능 중에 영성지능이다. 이렇게 얘기 드린 게 있는데 그렇게 당하신 분들이 많나 봐요. 비양심적인 사람들한테 당한 그 한을 그러니까요. 제가 대신해서 풀어드린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셔서 지금 한 30만 그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신기한 일입니다.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단순하지만 사람들한테 아니 국민들한테 아주 이렇게 임팩트 있는 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그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멘트.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에이 무슨 지능이냐, 지능이다. 양심이 뻥치지 마라. 예. 지능 아니다. 그 머리 좋은 애들도 다 알아. 상대방 입장 알아. 그냥 안 하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능이 딸려 있어서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제 말이. 네, 그렇죠. 맞습니다. 상대방이 힘들 줄 아는데 그게 그렇게 자기한테는 찜찜하지가 않으니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적으로 상대방이 나로 인해 상처받는 게 찜찜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이 지능이라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하시고 그 얘기를 이미 알아 아는데 안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이미 그분. 지능이 떨어지는 지능이 떨어지신 거예요. 예. 꼭 진단 받으세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저희 학당에 이 예전 이게
이 오픈해서 이 많은 분들이 오시기 시작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 이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사회적으로 이 머리 좋은 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이 직업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수가 비율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되는 예, 예.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그분들 이 IQ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분들인데 그렇죠. 왜 이쪽에 관심이 없으신 네. 건지 바쁘신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IQ랑 이 양심지능, 제 영성지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양심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다릅니다. IQ가 좋으면 계산은 해내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겠다 좋겠다도 알아요. 그것까지 계산하니까 사기를 치죠. 그런데 그거를 실감나게 느끼진 않아요. 예, 그 느끼고 안 느끼고는 양심지능 차이입니다. 지금 어느 분야인가를 여쭤보시는데 예. 제가 그 분야를 얘기하면 제가 또 그쵸. 공격을 나갔는데 이 학당에 좀 일정 기간 이상 나오시면 아마 눈치를 채실 예. 겁니다. 예. 이게 제가 뭐 인사 쪽에서 보면 요즘 지능도 세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IQ, EQ, 저희가 말하는 양심지능 SQ. 이 EQ랑도 다릅니다. 예, 이거는. SQ가 예. 있습니다. 그 지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시면 지능이 좋아져요. 그 지능. 그렇죠. 똑똑해지죠. 예. 똑똑해지. 제가 솔직히 경험해 본 건데 면접 볼 때 계속 눈 굴리면서 말은 잘하는데 되게 표정도 막 잘 짓는데 눈을 막 굴리면서 생각을 막 쥐어짜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뽑으면 문제가 꼭 생겨요. 그런데 좀 말도 투박하고 당신이 뭐가 문제예요? 그때 이게 약점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신한테 있거든요. 솔직하죠. 예, 그런 분들 성찰지능 있는 분들 뽑으면 적응 능력도 되게 빠르시고 조직에 의해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말 잘한다는 얘기 제가 못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자, 일단 다음 주제. 이거 이걸 뭐라고 해요? 깔때기라고 하나요? 그런데 진짜 이번에 홍익당이 대선에 출마함으로써 앞으로 정말 시대가 바뀐다는 거는 여러분도 지금 느끼시겠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금 양심하고 좀 안 맞는데 지금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래도 머리 좋다라는 걸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아직까지는. 앞으로 시대는 그게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양심지능이 높고 공감 능력이 높고 아까 같이 이제 그 면접 볼 때 그런 분이 올 때 회사도 그런 분을 채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그렇죠. 이제 바뀌겠죠. 머리만 좋은 분들이 저 사람들 내가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사회는 저 사람들이 지배하네라고 자괴감을 느끼는 시대로 앞으로는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게 문명의 전환이겠죠.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래. 저건 IQ만 좋아서 큰일이야. 그런 게 문명의 전환이겠죠. 여러분 어때 괜찮죠? 예. 제 IQ만 좋아서 큰일이야. 예, 머리만 좋은 분들이 입사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 좋은 애들은 왜 가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너무 사회적으로 부당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갖는 시대가 와야죠. 그게 정신 문명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사회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꼼수 계산을 잘하니까. 그런데 이 정신 문명이 지배하는 사회는요, 영성지능, 양심지능 좋은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더 심오한 계산을 해내기 때문에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훨씬 심오한 계산을 해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학당 콘텐츠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양심이 답이다 그러면 문 양심이 답이다 하면 양심적인 사람들이 거기다 막 설명하려고 댓글 다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미래는 아닌 거죠. 곧 다가올 미래는 이제 양심이 답이다라는 거 못 받아들이고 태클 걸잖아요. 저 지능 낮네 하고 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벌써 아까 그 네이버 뿜에 보니까 예. 댓글들 중에 그거 이해 못하니까 다른 댓글들이 벌써 그게 지능이 딸리는 거라니까 하고 그러니까 알아버리니까 저희가 정확한 팩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니까 알아버리신 거죠. 대다수는 국민들은요 알아버려요. 그게 머리가 안 좋았구나 라고 바로 알아버리시더라고요. 이제 못 따라가는 분들이 나오면 이제 그분들이 한 수 배워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 명백한 진실은 IQ로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여기 보니까 IQ, EQ, 영성지능 모두 높은 케이스는 누가 있을까요? 예. 세종대왕님 있으시겠네요. 뭐 많죠. 예. 여러분 머리 좋고 이 감성지능, EQ 좋고 다 좋은데요. 역사적으로요 인류의 삶을 한 번씩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들은 다 결국 영성지능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IQ가 좋으면 당연히 더 좋죠. 그 재능을 마음껏 펼 수 있으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영성지능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영성지능이 나빴다면요. 그분들의 그 IQ, 그 EQ는요. 다 나쁜 대로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대로 쓰였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 온 사람들은 다 영성지능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인류를 위해서 힘든 거 참고 뭔가 작품을 만든 겁니다. 그 작품들이 수많은 인류들을 지금 인도하고 구하고 있어요. 예. 한글 지금까지 우리 한글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지금 IT 시대에도 한글 그렇죠. 덕에 저희가 예.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 막 중국어 치고 그러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예. 이런 대답 좋습니다. 대표님이시죠. 예. 제 앞에서는 어, 눈 흘리지 말라는데. 예. 부정을 안 하시네요. 아 참 이게 아까 지난 얘기인데 저 팩트 체크 하나 드려야 될 게 그 초반에 질문 주신 것 중에 그 성주 사드 배치 그 초성리에서요 지금 언론 기사가 올라오고 거기 댓글 보면은 저기 전국 시위꾼들 다 가 있네. 저 네, 빨갱이들 네. 저 누구한테 사주 받았나 이런 댓글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저희 시위꾼 아닙니다. 저희 어제 갔는데 저희 같은 약자들만 거기 와서 대부분 와가지고 그 동네 그 연로하신 그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힘이 없어요. 몇 분 되시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이 그 이 군 병력 경찰 병력 맡겠다고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돈을 받는 뭐 그런 알바 같나요? 아 거의 그런 분들 저희 눈에는 적어도 하나도 그런 분들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시위꾼들을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데를 안 가시는 그러게요. 거죠? 예. 오히려 왜저 안 그 왔더라고요. 자파라고 하시고 뭐 그런 거 시위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체나 이 분들 계신 거 다 아는데 예. 아 이분들도 솔직히 안 왔어요. 자기 이득 챙기시는 거 아닌가요? 왜 안 가시죠? 가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 왔고요.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저희가 이 보는 그렇죠. 그 특정 그 방송사 한 군데 오고 나머지는 메이저 언론사가 저는 못 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홍익당만큼이나 안 다뤄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예. 고수분들이 배고파 죽는데 무슨 양심 나오느냐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자기 양심 안 찾겠다고 선언한 분들은요. 국민 여러분 소시오패스로 보고 피하세요. 그분들 말 듣지도 말고. 그렇게 선동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 양심 떼고 얘기하는 사람일수록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소시오패스 옆엔 가지 마라. 반드시 당한다. 남들 다 당할 때까지요. 그 정신없는 분들은 남들 다 당할 때까지 자기는 피해 없으니까 오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당할 때야 정신 차려요. 예, 꼭 그런 말씀. 그 댓글 알바 얘기 나왔는데 댓글 알바들이 지금 사실 댓글 달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 조장하느라고. 네. 일반 시민들 선량한 분들 속이려고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량한 분들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양심으로 무장하지 않으시면요. 그런 황당한 말이요. 고지 들려요. 네. 그게 맞게 들린다는 건요. 지금 여러분들도 많은 걸 이게 지금 정확하게 체크 못하고 계신 거예요. 올바른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네. 소성리에는 힘 있는 사람들은 안 가더라고요. 예, 힘 있는 시위꾼들도 안 보였습니다. 아무튼 거기 정말 열악했습니다. 갔더니 우리 미래, 녹색당, 네. 정당들 중에 제일 군소 정당들 네. 거기 모여서 원불교 분들 또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 어르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어제 갔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저희 윤 후보님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사회적인 약자들의 모임 열악하다는 증거죠. 네, 거기서는 저를 윤 알아보신다는 후보님의 게. 인지도가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뿌듯하기도 했는데 이 그분들 양심을 도저히 저버릴 수가 없어서 모이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윤 후보님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땐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저변이 계속 꾸준하게 넓혀갈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예. 요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면 어떠죠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제가 봐도 그런 게요. 양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더러운 판을 피해버리고 솔직히 그동안 각기격파를 해왔어요.
덩어리화가 안 됐어요. 몇천 년 동안. 네. 예. 근데 저희가 한번 모아보자고 손 한번 들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좀 모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소시오패스한테 사기 당하시는 분들도 다 피해자예요. 그래서 그 우리 부모,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그런 건 아니라고 비판할 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누구라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요, 현장에 나가면요, 다 우리 부모고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단호하게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한 수 한 수 밀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분들한테 팩트가 전달돼서 그분들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깨고 나오게 도와주셔야 돼요.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네. 일단 급한 거는요, 알고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게 지금 급해요. 네. 일단 깨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이 강해지면요,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각계격파로 이렇게 다 분산돼서 이렇게 그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싸우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홍익당이 생겼다는 게 전 존재 자체로 우리나라는요, 이제 변할 수밖에 없다. 변화의 시작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빈말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를 하고 이 협업을 시작했다. 이게요, 이 나라에 알게 모르게 이제 이게 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팩트가 전달되고 양심이 깨어나면서 이 깨어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등장하시고 하나로 또 힘을 모으게 될 거예요. 네. 그걸 기대해 봅니다. 이거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이번 대선은 예고편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대선 가지고 지금 대선에 집중하시는 건 좋은데 대선 가지고 좌절에 빠지고 이러실 상황 하나도 아닙니다. 지금 지난 13년간 저는 못 알렸던 거를 대선 기간 한 달 동안 전 국민한테 알렸어요. 너무 뿌듯합니다. 이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고 많은 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북극성 홍익당. 예. 북극성이 되고 싶네요. 별들의 중심. 논어에 나오잖아요. 별들의 중심. 예. 예. 정치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거다. 이렇게. 지금 가족들하고 힘드시죠? 막 부모님이 홍준표 지지하셔서 힘드시죠? 몰라 괜찮으면서 이겨내세요. 장기전입니다. 결국 그분들도 돌아서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녹여내야 돼요, 여러분. 양심 햇볕 정책. 나를 양심으로 무장해서 소시오패스마저도 녹여낼 그런 어떤 기백을 갖추셔야 됩니다. 예. 네. 혼자서 힘드시죠? 저희랑 지금 저희는 연결돼 있어요. 예,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아니시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마음 푸시고 또 힘내시고 하는 그런 장을 계속 열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런 라이브 방송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유튜브나 이런 팟캐스트 못 쓰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런 강의나 내용들을 예,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더 많이 퍼질 겁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세요. 저희도 이번에 선거운동 하면서 부산 소녀상 갔더니 딱 지키는 어르신 2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네. 처음에는 엄청 그 의심의 눈으로 예, 보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녀상 앞에서 발언문, 제 준비해간 발언문 다 읽고 나니까 엄청 좋아하시면서 좀 이 감동을 느끼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냥 빠르게 하나가 됐습니다. 서로 손 붙잡고 우리 힘없지만 서로 도와서 합시다. 저 힘없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저 당선 확률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소성리 갔더니 또 마을 주민 중에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같이 둘이 이렇게 그 논두렁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는데 힘이 없다고 자꾸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뭘 해봐도 힘이 없어요. 저도 힘이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를 가도 예. 왜 우리가 가는 곳엔 다 힘없는 분들만 모여 계신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빨리 힘을 더 가져야겠다. 그런데 억지로 힘을 갖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모여서 힘을 만들었을 때 진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힘없다고 느끼시는 이 사회에서 채이고 밟히신 분들이 있죠. 우리가 모이면 힘이 강해집니다. 예, 뭉치면 강해집니다. 그 역할을, 그런 돋보기 역할을, 햇빛을 모으는 돋보기 역할을 홍익당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발표하신 내용 같이 중에서 하시죠.
베트남 피에타상 얘기하신 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우리부터 해야죠. 솔직히 그쪽 얘기는 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하면 또 뭐 화내십니다.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이 예. 우리를 비난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근데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선이고 누군가 악일 수가 없습니다. 고생하신 건 고생하셨더라도 반성할 건 확실히 반성하는 게 이 양심적인 겁니다. 예. 네. 홍준표 씨. 그러니까 그분 얼마 전에 TV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각 지역마다 가서 또 구체적인 약속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다가 뭐 갖다 주겠다, 뭐 아이고. 갖다 주겠다. 어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참. 감당하실 생각이 없으실 수가 그쵸. 있죠. 막 지르시는. 그게 이 많은 후보들한테 공통적인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 후보님 뭐 이 각 그 어떤 특정 단체별로 거기에 입맛에 맞는 그런 공약 바로 제시하시고 하시는 그런. 근데 그 공약이라는 것을 계속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그 당이 하겠다라는 총괄적인 정책과 이번에 대선 때 그 대통령 후보 그 당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다르겠죠. 네. 뭐 저희 공보물 갖고 뭐 이제 안쓰러워하시는 분도 있고 욕하시는 분도 많지만 여러분 공보물 일단 잘 보시면 네. 그 공보물 연구하시는 그 우리 모해화로 그린 그분도 네. 보니까 제일 잘 된 게 객관적인 평가로 제일 잘 된 게 문재인 1번 후보 준비도 제일 오래 하셨고요. 네. 근데 막상 그거를 표현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그분이 연구해서 보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장황하다. 너무 내용이 많다. 그리다가 막 화내시는 부분도 네.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이 몇 년째 해서 국회의원도 나가고 어떤 지자체 선거도 나갈 때 준비하려는 모든 공약을 마치 대통령 선거 때 자기가 다 하겠다고 내보낸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당이 정책을 정권을 잡았을 때 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선거 저 선거에 다 쓸 수 있는 자기 당의 어떤 정책 비전하고 정책 연구된 모든 내용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건 다르죠. 냉정하게 우리 윤 후보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은 행정부 공무원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냉정하게 네. 얘기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냉정하게 정보를 주고 소스를 주고 내가 정확하게 거기까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법률도 통과돼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하겠다 정도지. 뭐 다수당이면 사실 이미 할 수 있었을 거를 왜 지금 광고를 계속 떠드는지가 안 하다가 모르겠죠. 예. 지금 한마디 저 답을 드리면 이런 말씀도 드려요. 뭐냐면 구글 얼마 전에 구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예. 그 다른 대기업에서 일하던 분이 갔다가 놀랬다는 거예요. 여기는 구체적인 계획, 뭐 목표치, 세밀한 뭐 보고서도 없이 거대한 방향성만 있고 예. 문제가 생기면 같이 모여서 논의해서 하나씩 정확히 뽀개가더라는 거예요. 네. 결국엔 구글이 세계 1등 됐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홍익당 스타일이 구글 스타일이군요. 예. 대통령 법안 발의가 많다던데요. 예, 그런 부분 있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다수당일 때 왜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정당의 그 정책들을 대통령 때 들고 나와서 그러네요. 새삼 인심 쓰듯이 얘기하느냐 하는 게 본질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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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뭐죠? 군소정당 지지율 알 길이 없네요. 아무도 조사를 안 해주나 봐요. 그러게요. 조원진 씨만 자꾸 조사가 되고 나머지는 조사까지는 조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조사를 안 해줍니다. 예.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런 평가 받고 있어요. 조금 저희 공약집을 진지하게 보신 분들은요. 의외로 훌륭하네라는. 왜냐하면 저희는 방향성만 잡아놨는데 일관성이 있죠. 다른 정당 것들은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네. 많습니다. 충돌나는 게 많아요. 왜 여기저기 가서 좋은 말만 다 해주겠다고 막 해놨거든요. 그리고 정당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분들은 공약 자체에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걸 진짜 그냥 남발하는 거예요. 공수표 남발하듯이 진지하게 생각 안 해요. 공약은 당선되기까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지 그분들은 진지하게 생각 안 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속고 또 속고 하시는 거예요. 예. 실무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공약으로 당선을 위한 거지. 네. 공약은 철저히 당선용이에요. 당선 이후에는 네.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음 선거 때 또 들고 나오겠죠. 또 해주겠다고. 그래도 그 저희는 상황을 아셔야 돼요. 예. 저희는 선후 계산 다 한 겁니다. 그래도. 저희는 일관성이 있고요. 예. 그냥 보시면
머릿속에 그대로 박히실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내용들로만 정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품으로 치면은 제품 포장을 어마어마하게 잘 만든 그런 예. 이 포장, 겉 화려한 포장. 실제 할 생각이 없기 내용물이 때문에 뭔가가 더 중요하지 할 생각이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포장만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라도 이렇게 안 하면 이 소송이 그렇죠. 예. 고생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들고 왔습니다. 소송리에서 들고 왔습니다. 이런 지금 저기를 카드를 이 재활용할 정도로 지금 재정이나 이런 것도 이 충분치가 않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지금 여기 촛불 집회 광화문에서 할 때하고 또 사정이 다릅니다. 이게 재활용되고 있어요. 저희가 사정하고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기업에서도 그 월급 경영인이 전문 경영인이 잘못 들어오면 어떠냐면 되게 매년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러다가 기업의 장기적인 시야를 다 말아먹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느낌 아닐까요? 사회적 비용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계산도 안 돼요. 몇 대째 계속 그러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홍익당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 당연해서 왜 이런 얘기 남들이 안 해주나 하는 공약집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저희 공약집은요 그냥 국민들한테 사실은 다 알리고 싶고요. 국민들이 저희 공약집 정도는 읽으면 다 머리에 박히실 내용이에요. 어려운 말도 없고 읽으시고 이 머릿속에 우리 공약집 정도를 넣어갖고 다니시면요 지금 정치인들이 잘한다 못한다 다 판단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 자료로 저희가 자부하고 제시해 드린 거예요. 우리 공약집만 다 이루어져도 우리가 제시한 것만 다 이루어져도 그렇죠. 대동세상 오죠. 그런 측면에서 5년 대통령이 짧죠. 실제로는 짧죠. 세워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게. 요거? 앞에? 제가 봅니다. 그다음 유튜브 질문에서 우리나라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물가 잡는 좋은 방안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그러니까 있으셨습니다. 요 얘기 한번 드리고 싶은 게요. 예를 들어서 뭐 최소임금은 당연히 우리가 올려야 되긴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저임금은 만약에 자영업자가 만약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면 지금 한 6,000원, 6,050원 정도 되는데 10,000원이 되면 한 40% 정도 인상이 된 거니까 그럼 커피값을 한 2,500원 받던 거를 한 3,500원, 4,000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가고 잘 나가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정도 줄 거면 효율이 더 나는 여기도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유하려고 했다가 되려 유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정책이 뭐냐면 보육, 교육, 주거, 의료는 나라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의 이런 기본적인 부담에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 개인이 경쟁하게 해야지만 실제로는 개인들이 물가도 안정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지금같이 그걸 개인한테 해결하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해결 안 되면 최저임금을 또 올려도 물가도 같이 오르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해 가면서 한 수 한 수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또 국민들 욕심 따라 움직여도 안 되고 가장 국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잘 해주셔야 저희가 모든 정보가 있지 않잖아요. 정보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올바른 정보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심을 지향하잖아요. 양심을 지향하는 사람들끼리 올바른 정보를 서로 까다 보면요 찜찜한 거는 확 티가 납니다. 자명한 것도 확 티가 나고 자명한 건 택하고 찜찜한 거는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이나 동양에서 제일 성군 소리 듣는 순임금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항상 정보를 갈구해요. 국민들한테도 그랬고. 그래서 예전에 그 중용에 보면 순임금의 위대한 지혜라고 하면서 공자님이 칭찬한 게 누구한테나 질문한다. 누구한테나 정보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한 정보는 반드시 양심에 맞는 것만 쓰더라. 그 정보를 다 또 취하는 것도 아니죠. 이 작업을 저희가 이런 장에서 활발하게 이룬다면요. 이런 진짜 민주정치, 이 홍익 세상이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정말 빅데이터나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중요한 지표들을 잘 트래킹할 수 있게 하면 예. 뭐 미국에서 보면 어떤 구글 트렌드 어떤 거 올라갔을 때 큰 사고가 터질 때도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걸 미리 예측할 수만 있다면 예, 예. 훨씬 다 그 정보는 다 활용해. 예. 저희는 정보를 제일 중시합니다. 예. 왜? 양심은 기본이니까. 예. 이 양심은요, 올바른 정보만 주어지면 자명찜찜 판단이 정확하게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각 가정에 아까 홍준표, 민은분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면 분명히 그분들도 올바른 판단하실 겁니다. 언론이 문제인 거죠. 저희가 올바른 언론의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예. 말만 번지르한 거 안 됩니다. 실속이 있어야죠. 팩트로 항상. 예. 팩트가 양심적인 겁니다. 통일 대북 정책. 예. 저희도 팩트가 아닌 부분은요, 바로바로 의견 주세요. 고치면 돼요. 팩트를 향해 가는 거지 한 번에 완벽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고쳐가면 되죠. 예. 그 항상 그거 명심하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모르면 그쵸.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알라고 해가지고. 홍익당에서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홍익당이 이제 저의 1인 독재당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의견 주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걱정도 예. 하시고. 저희 이 운영위원회 하는 것도 좀 공개해드리고 하면은 아실 거예요.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저 별로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자명한지 아닌지만 봐요.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막 이렇게 엮여가는 과정에서 자명한지 찜찜한지만 저도 보면서 같이 판단해가고, 자명하면 같이 합심해서 이룰 뿐입니다. 저희는 자명함이 최고예요. 홍익당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비양심적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를 자꾸 속이는 사람이죠. 비양심적인 사람. 지금 그 기존 정치인들처럼 예. 양심 속이고 정보 속이는 사람들은 홍익당에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희가 분명히 이런 회의 자체에 참가를 안 시킵니다. 자기 고집만 부리고 독선에 빠져 있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왜곡된 정보를 주장하는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이 홍익당에서는요 배척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팩트를 취하려고 하고 자명한 거 좋아하는 분들 모아놓고 회의만 시키면 돼요. 저는 좀 빠져 있다가 자명한 것 같으면 그대로 따라가고 찜찜한 것 같을 때만 제가 이의 제기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결정이 납니다. 이게 홍익당식 그 회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라도 오셔서 이 자명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자명한 얘기는 수용할 준비만 돼 계신 분들이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저는 좋아합니다. 예. 전쟁을 겪으신 양심이 분들은 독재. 아직도 전쟁 중이신 듯한 느낌입니다. 예,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해해 드려야 돼요. 다만 네. 그분들한테 지금 전쟁이 계속 나고 있다고 잘못된 팩트를 전달하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때려잡아야 됩니다. 아무튼 예. 때려잡다. 아무튼 우리 몽둥이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때려잡아야 돼요. 때려 잡아줘. 아무튼 이런 분들 저희 때려잡는다는 게 뭐 꼭 물질적 폭력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요 이 주둥아리 함부로 못 놀리게 막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둥아리 소리 들어도 쌉니다. 예. 아까 누가 물어보셨는데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의견 좀 달라시로 얘기하셨죠? 윤 후보님이 며칠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계속 새로 듣고 하시고 궁금하신 그러신가 부분이 보네요. 있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통일 대북 정책 얘기 나왔네. 예. 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무튼 저희는 홍익 인간 이념으로 통일할 겁니다. 북한도 살고 남한도 살려면요 홍익 인간 이념으로 단군의 이념으로 뭉쳐야 돼요. 북한도 단군을 존중합니다. 주체 사상 좋아하죠. 미제국주의의 자본주의에는 절대로 우린 항복하지 않겠다는 정신이 있어요. 그 자존심, 그 정신 존중해야 됩니다. 왜? 그게 비양심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들이 하는 비양심적인 모든 짓은 배척해야 됩니다만 홍익주의, 단군주의로 나가면요 그들도 반발할 수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한이 먼저 양심주의, 홍익주의로 무장해가지고 북한한테 요구할 때요 그들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양심 정치고 양심 외교입니다. 예, 벌써 막 짧은 말 안에도 양심을 여러 번 제가 썼는데요. 이게 그냥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통일을 추진한다면요
북한 주민도 살고 남한 주민도 사는 통일이 가능한데요. 예, 그 북한 기죽이면서 통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시면요, 통일 후에도요 엄청난 사회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예. 통일 후에 더 행복해져야죠. 예.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도 제가 TV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사드 얘기를 막 찬성하시는 분인데 사드를 막 주장하다가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빨리 배치해 놓고 나중에 얘기하면 되죠. 아니 그래서 중국 어떡할 건 중국은 싫어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나중에 하면 되죠. 똑같은 대안이 거. 없으시고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도 1만 원 하면 되죠. 그럼 자영업자 어떡합니까? 아예 뭐 어떻게 대책 만들면 되죠. 예.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예, 있는 예. 것들이 다 있는데 예. 그런 것들도 무시하는 게 인정을 좀- 안 해주는 거죠. 예.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안 봐주고 예. 인정을 안 하는 그런 태도가 자체가 비양심적인 예. 거죠. 저희 양심 노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심 노트에 막연하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서 끝나라고 되어 있지 않죠. 상대방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상태가 이미 양심 노트를 쓸 수 있는 상태, 그 정도 되어야 그때 나의 욕망도 관찰하셔서 이제 네. 조율을 이루시라는 게 양심의 핵심이니까요. 탈북한 주민들이 남한에서 적응 못하시면 양심적으로 도와야 맞는데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홍준표 씨를 미네, 뭐 문재인 씨가 되면 망명하네, 그러네요. 이런 말 나오는 게 참 지금 이 우리나라 현실이 암담한 겁니다. 아휴, 그 박근혜와 그 일당들을 사후 처리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분들이 자꾸 법을 어겨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을 법대로 처리할지가 의문인 거죠. 지금 차기 정부가 그렇죠. 자꾸 이렇게 딴 얘기를 하세요. 지금 다른 지금 대권 주자들 보면 자꾸 말을 돌리세요. 뭐 포용한다 그랬다가 뭐 아주 뭐 대승적인 사면이니 또 이런 이상한 거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 그건 대승적이지 않아요. 네. 소수만 재미 보는 소승적인 겁니다. 대승적인 건 국민 전체가 이루어야 되는데 국민 전체가 이루어려면요, 몰입애들은 확실하게 처벌을 받는 게 이 국민의 정의감을 살려내는 겁니다. 예.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후련해할 정도의 처벌을 꼭 하겠습니다. 대승적 사면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제일 공약이 잘 돼 있긴 한데 여기도 보면 여러분 그게 아주 이 정치적 수사라는 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청산을 제일 우선 기치로 하는데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뭐냐면 이제 기존 검찰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 그 야당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한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강력한 원칙적인 법대로의 처벌이 강조되어 있진 않습니다. 네. 이게 국민들은 그냥 쓱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조사를 해놓고 사후 처리를 정치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남겨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사실은 이게 처벌까지 우리는 원칙대로 하고 그 이후에 뭐 다른 걸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지, 이런 분들이 모호하게 넘어간다는,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죠. 조사와 처벌은 냉정하게 하고 그 이후에 뭐 이제 그렇죠. 후속 조치가 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쓱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존 정당 것도 여러분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아리까리하게 마치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 양심을 다 밝혀주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정치인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그쪽 전문가들은 이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이것도 다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여지를,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지를 다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망갈 길을 다 열어놓죠. 그런데 예, 아무튼 그 신상 필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불안해요. 나중에 또 대승적 사면 이런 얘기 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예. 포용하네 막 이런 말들밖에 자꾸 남발하시면 좀 겁납니다. 예. 양심적이지 않은 포용이라는 건요, 꼼수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포용해야 될 사람들은 배척하고 포용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포용할 때 그런 정치적 수사를 쓴다면 심각한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서 지켜봐야 되고,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신랄한 비평을 가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받아먹은 게 없고 주겠다는 놈도 없고, 아무튼 저희 받아먹은 게 없습니다. 그냥 막말할 거예요. 자명하면 자명하다, 찜찜하면 찜찜하다, 예. 아니면 아니다.
대승소승은 우리한테 꼭 물어보고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표현 쓰시기 전에 저희한테 물어보고 이게 대승적입니까? 대화적입니까? 꼭 홍익당에 와서 확인받고 쓰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니까. 근데 이제 예. 기존 정당이 누가 집권하시든지 어떻게 행동할 게 사실은 저희는 너무 뻔히 보입니다. 예컨대 사드 반대하시는 국민의 지지율이 15%고 박근혜 사면 쪽에 또 결집을 하신 분이 20%다. 다음 정부는 이쪽 사면 쪽으로 가지 이쪽을 지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계속 촛불의 마음으로 압박을 하셔야만 원하는 걸 얻어낼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 그런 구조입니다. 야당을 믿으시지 마시고 절대 깨어서 계속 그 양심의 횃불이 타오르는 방향으로 결집을 자꾸 하시고 의견을 주셔야 이제 사드 의견, 반대 의견이 더 높아지고 처벌 의견이 지지하는 의견보다 계속 박근혜 씨 구태 폐청산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 마지못해 들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일단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시고 널리 또 퍼뜨려 주시고요. 또 이런 라이브 방송도 계속 많은 분들과 공유하셔서 자명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느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가족분들이 지금 이렇게 쉽지 않죠. 가족분들과의 대화가. 근데 지금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지금 그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 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요, 조금도 뭐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게 현실이에요. 어느 날 올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할 때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거, 다 그게 그 한탄이 나오죠. 하지만 현실이에요. 바르게 살려고 마음 먹었다는 게 더 귀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또 국가적으로도 똑같아요. 국민들 중에 일부가 양심적으로 살겠다고 각성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늘 그래왔어요. 늘 정부에 선동되고 속았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으로 좌절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늘 그래왔으니까. 늘 그래왔고 우리는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깨어나고 있다는 현실에 더 집중해 보세요. 예. 어승이 아닙니다. 다음 대선 때는 홍익당을 짓게 될 테니 이번 대선만 잘 넘기고 다다음에도 꼭 나와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소송리에 가서 이 얘기했다 빵 터졌네요. 다들. 그러네요. 경찰들을 향해서 제가 언젠간 제가 집권합니다. 언젠가는 집권합니다. 아니 제가 그 재미있는 게 한번 그냥 재미삼아 생각해 본 게 국민 여러분 저희는 정권 잡을 때까지 계속 대선에 나올 거니까 저희가 귀찮으시면 빨리 주고 끝내시죠. 저는 계속 할 거니까. 저희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게요.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요. 아니 양심 세상 만드는 게 제 죽을 때까지 제 원이고 또 우리가 지금 모여서 지금 20년간 이렇게 이 길을 걸어온 목표인데 멈출 수가 없죠. 예, 될 때까지 할 거니까 귀찮으면 보기 그 짜증 나시면 주고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대도 또 할 거고. 네. 그 윤 대표님 강의 중에서 양심의 최소 기준이 정의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뭐 최대 기준은 사랑이겠지만 예. 최소한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기준은 돼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도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죄는 지으면 안 되죠.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죠. 도와주질 못할 망정 예. 피해는 주면 안 되는데 이 몰입애들은 소시오패스들은 자꾸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 자기 이익을 취하거든요. 그럼 사회가 그런 분들을 박멸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속는단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을 어떤 그런 구세주로 알고 자꾸 속아요. 네. 이런 현실을 하루아침에 못 바꿉니다. 이게 깨어난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분들이 늘면요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때보다 더해요. 옛날 부처님 공자님 때보다 더 알려지기가 쉬운 상황이에요. 현실이 좋다고요. 인프라가 더 깔려 있다고요. 우리가 이 조그만 그분들보다 훨씬 덜 노력하고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결과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얘기 나누고 의기투합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 부처님 때보다 저는 소크라테스 때보다 4대 성인들이 이 땅에 양심을 알리려고 노력했던 때보다 훨씬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 그 결과물도 훨씬 더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거 희망 가지셔야 돼요.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스승들이시는 4대 성인들의 그 길을 나도 걸으리라 하고 항상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변화에도 되게 감동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좌절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맞습니다만 저는 그 좌절 속에서 좌절은요 인류 역사상 계속 있어 왔어요. 희망이 있었던 적이 드물죠. 희망을 품고 그 싹을 키우는 게 귀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제 병법도 연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형이 하를 지배하는 그 원리지 않습니까? 예. 징기스칸이 원나라가 이제 커질 때를 보면 적은 병력이지만 반드시 상대방의 병력보다 크게 해서 포위를 하지 않습니까? 양심 세력도 똑같거든요. 양심을 이제 지원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있지만 이게 집단화돼서 소시오패스를 그때그때 포위할 수 있는 힘으로 집단화되지 않으면 양심 세력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쪽은 집단화가 돼 있는데 양심 세력이 흩어져 있으면. 그런데 아무리 적은 분야에서 하다못해 이번에 이제 네이버 대선 홈페이지에 우리 윤홍식 후보 응원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뻘소리를 해도 양심 세력이 그 위에서 계속 쌓이니까 저희는 지금 1100개에 이르는 댓글인데 저희 보면 저는 여기가 극락인 것 같아요. 다른 대선 주자 그 댓글 분위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거긴 쌍욕이 올라가서 저희가 조원진 씨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이긴 줄 알았더니 거의 욕이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저희 그 극락을 생각하신 그런 분위기, 아무리 쌍욕이 들어와도 짝 쌓아가는, 여러분 주변에 소시오패스가 있을 때 양심 하시는 분이 4명이 모여서 그 한 사람을 고립시키는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면 소시오패스가 있다라는 게 절대 두렵지 않은데, 여러분 소시오패스가 집단화돼 있고 양심 세력이 흩어져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연대를 이루고 고립을 시키는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예. 항상 승기를 점하라. 그렇죠. 항상 지혜롭게 잘 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학당에서 맨날 그 홍익당에서 하는 얘기에서 그 수용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현실에서 바로 바꿀 수 없는 상황도 인정하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아주 작겠지만 거기다가 과감하게 에너지 써서 고기를 바꿔 나가면 실제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예. 양심이 어승량. 어승량 좋네요. 어차피 승리는 양심이 합니다. 어제 소승리 가서도 이거 외쳤습니다. 어승량 좋은데요. 어승량. 양심맨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어차피 승리는 양심입니다 하고 외쳐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항상 소시오패스들한테 힘을 주지 마라. 힘을 빼라. 그리고 소시오패스가 강할 때는 지혜롭게 잘 방어운전하시라. 피하셔야 돼요. 피하고 피할 수 없을 때는 지혜롭게 잘 처신하셔서 소시오패스에게 넘어가지 마라. 피해자가 되지 마시라. 소시오패스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승리에서 승리는 양심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봤습니다. 소승리 갔더니 어제 또 재밌었던 게 갔더니 제가 이제 저를 다들 알아보시니까 거기서는 아이돌 같았어요. 제가 가면 다 유튜브 보신다 그러고 또 그분들이 걱정해 주세요. 또 힘없는 분들끼리 만나면 또 서로 걱정해 주시느라고, 아니 바쁘신데 대선 그거 하셔야지 여기 왜 오셨냐고. 그래서 왜 왔냐고 걱정을 많이 들었어요. 어제 만나는 분들마다 왜 왔냐고. 그래가지고 빨리 그 선거 유세하러 가야지 해서 참 훈훈했습니다. 그래서 오길 잘했다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끼리는 또 서로 걱정해줘요. 근데 이런 분들이 늘 약자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꼭 판을 바꿉시다. 그렇죠. 양심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심을 따르는 한 이 땅에서는 양심이 살아 숨쉬는 거고요. 양심이 구현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양심의 이 양심이 퍼지는 수단이 돼야죠. 저희를 앞세우면은요 양심이 차단당합니다. 제가 인정받고 싶고 제가 성공하고 싶으면요 양심하고 충돌이 납니다. 저기 아까 이런 말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정책, 햇빛 정책, 대북 정책 이런 것, 노동 정책 문제 많았죠. 노무현 정부 때 노동 정책. 지금 심상정 대표께서 잘 얘기해주고 계시잖아요. 참여정부 때 노동정책이요 다른 정부들보다 더 열악했다. 그 얘기하고 욕을 많이 먹으셨는데 사실은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이 문파분들이죠. 그분들이요 정말 비양심적입니다. 문파분들은 제가 민주주의의 적들이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비판한 것도 있어요. 문재인 씨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바 문화에 대한 비판이었죠. 그분들 요즘요 심상정 씨가 조금이라도 문재인 씨에 대해서 좀 비판적 발언하면 다 몰려가 욕합니다.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이 나라 망칠 일 있습니까? 예. 그런 분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 땅에 안 이루어지고요. 문재인 씨가 현재 지금 제일 대세인데도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걱정돼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저런 양반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구현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씨 뽑아놓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누군가 빠가 돼가지고 민주주의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판단했는데 문재인 씨가 맞을 때 그 선택이 주권자의 행위죠. 지금 문재인 씨 살리겠다고 다른 사람들 욕하고 다니고 음해하고 다니고 그런 분들이 미는 후보기 때문에 문재인 씨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런 얘기 또 안 들으시죠? 왜냐 욕도 안 해요. 인지도가 너무 없어요. 그러게요. 이런 거 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이제 노동 문제 문바들에게 위협이 안 되고 있어요. 노동 문제 관련해서 유튜브 쪽에 또 질문이 마침 연관되는 질문을 올리신 게 이제 현대차 노조 임금 인상 3천만 원을 말하고 있던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필 이 시기에 그런 제안을 하는 거가 정치적 움직임이 아닐까요? 이제 그 노조가 자신이 욕먹더라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얼마 전에 심상정 후보께서 올리신 그 논평도 하나 봤는데 현대차 노조에서 그 비정규직 노조를 죄송합니다. 네. 같은 그룹이니까요. 분리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한 비평은 좀 약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심상정 후보 예, 노조들 저희는 모두각인가요? 모두가 노조 문제요. 심각하죠.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진보의 이런 의견들에도 정말 반대하는 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노조입니다. 귀족 노조란 말 듣기 싫어하시면서도 비정규직 노조랑 이제 선을 자꾸 그으려고 하시죠. 그럼 누구를 노동이 그렇게 당당해지길 바란다면서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당이 비판 못합니다. 예, 그것도 갑질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의심 가죠. 정의당은 결국은 귀족 노조들을 위한 정당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후련하게 해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노동자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어떤 정당이라는 건요. 결국에 가면요. 저희 홍익당입니다. 그런가요? 맞습니다. 예. 홍익당입니다. 지금 국민 모두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노동자 중에도 특수층의 노동자를 위해서 접근한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떤 이익 집단밖에 안 돼요. 저는 이익 집단으로서의 정당을 거부합니다. 저희 정당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집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어떤 특수층의 이익 집단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정당은요. 저는 올바른 정당이 아니라고 봐요. 우린 특수계층의 이익만 대변하겠다. 그러면 그걸 대변하기 위해서 전체 국민하고 싸워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벌써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당은 절대로 이렇게 이 전 국민한테 호응을 못 받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희 양심원처럼 한 말씀만 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게 있고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을 대화 상대로 인정 안 하고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대안도 없이 막 지르는 거는 그게 비양심적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제 공약에 분명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비정규직에 대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차별 금지지만 사실은 저희가 명시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은 양심에 의거해서 노조가 비정규직과 그렇지 않은 쪽을 오히려 그걸 끌어서 기업한테 더 대우를 해주라고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차별화된 비양심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도 저희는 동감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양심의 명령에 맞게 정정당당하게 비평을 낼 것입니다. 노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노조건 어떤 조직이건 양심적으로 움직이시라. 양심적인 것만이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양심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거부하겠습니다.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비양심적인 건요. 저희 정당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대할 겁니다.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이게 바로 어떤 특수 이익 집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개별의지, 소수의 욕심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지 저희처럼 다수의 보편적인 양심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자리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욕먹더라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큰 정치적 실험이에요. 홍익당의 존재 자체로 우리나라는 국격에 올라갈 겁니다. 이런 정당 갖고 있어 하고 다른 나라에 한번 따져보세요. 너희는 보편적 양심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어? 또 특수 이익 집단만을 대변하는 정당 아니야? 이렇게 한번 다른 나라에도요 당당하게 한번 외쳐보세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후련하게 노동자 정당도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런 찜찜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보수 꼴통 양반들이 그걸 악용해서 활용하는 약점을 거예요. 활용하는 거죠. 약점을 자꾸 주는 게 전 너무 싫어요. 꼭 약점을 줍니다. 진보 측에서 약점을 줘요 보수한테. 그럼 보수가 그걸 또 물고 늘어지면서 국민들을 또 속여요. 후련하게 치고 못 나가는 게 이게 서로 공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제가 왜 국민을 양심의 길로 한 걸음 나가게 못하느냐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서로 물고 물리면서 이렇게 공생하고 있냐는 거죠. 국민들의 진보를 막고. 예, 이런 데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상황 파악을 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안 속게 됩니다. 이게 강력한 백신이 될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을 정확히 우리가 지금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이 몇십 명이라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알면 안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았다는 건 온 국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희망을 갖고 우리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기엔 너무 아무튼 네, 대북 정책 얘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대북 정책은요 퍼주는 방식도 안 돼요. 답이 안 나왔잖아요. 퍼주는 것으로 그게 의미가 있었으면 그걸로 통일이 되거나 북한이 변했어야죠. 그렇다고 또 강경책도 안 됩니다. 강경책으로 해서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지 좋아졌나요? 그러니까 이 퍼주는 것도 아니고 강경책도 아니에요. 이게 선문 다 푸는 것 같지만 답은 오직 양심입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가 돼서 온 국민을요 하나로 뭉치게 만들면요 정말 국익을 대변하면서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게 외교나 국방에서 최대의 그 힘이 될 겁니다. 이 힘이 없는 채로 퍼주거나 강경책을 썼을 때는요 우리 국가적으로 또 엄청난 손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건 이미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답을 택해야 됩니다. 북핵에 쫄지 마시고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요 미국 쏠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한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 선동을 왜 우리가 왜 됩니까? 본질적으로 북핵이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요. 그거 가지고 자꾸 선동하는 놈들이 제일 위험한 놈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더 센 얘기 나중에 내일 드릴게요. 일정 얘기. 내일은 부천역에서 3시에 저희가 거리유세 있습니다. 네. 예, TV KBS KBS 속보이는 속보이는 TV에서 촬영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많이 와주시면 이제 뭐 이렇게 또 궁금하시면 같이 또 참여하시고 예예. 네. 네. 모레는 강남역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네. 마지막 유세인데 거리 유세인데 강남역 진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몇 시죠? 강남역은? 네. 강남역도 3시입니다. 예, 일단 이렇게 공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또 이제 마칠 시간이 마치셔야 되는데. 오늘 또 비양심 세력과의 그런 어떤 이 전투를 또 예. 했네요. 진짜.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매일 떠들어야 여러분 비양심적인 거 자명하지 않은 게 이 땅에서 덜 퍼지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떠들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양심을 찾고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행위 자체로 이 땅에서 비양심이 퍼지는 거를 막는 거죠. 그런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드는 겁니다, 이거. 지금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그래요? 저 방송을 다음 방송에 저희 계속 하니까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억했다가 다음 방송 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마치겠습니다. 양심이 답이다 한번 할까요? 예. 양심이 답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